네, 이와 관련해서 보도국 백나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밥 딜런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수상 소식 깜짝 놀라신 분들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제 발표가 저녁 8시에 있었습니다. 스웨덴 예. 할리몬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발표를 하는데요. 다들 이제 두근두근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노벨문학상을 밥 딜런이 받게 됐다라는 발표가 있자마자 그 자리에 모인 기자들과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했다고 해요. 그 여러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밥 딜런, 그것도 미국의 대중가수에게 노벨문학상을 준다는 사실이 다들 좀 이변으로 느껴지고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밥 딜런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이 되오기는 했습니다. 이게 노벨문학상이라는 게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영국의 유명한 도박 사이트죠. 레드브룩스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베팅을 하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올해는 누가 받을까?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점을 칠 때 밥 딜런의 이름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10위권 안에 든 적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밥 딜런이 거론될 때마다 사람들이 아 이건 농담 같은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어제 이렇게 깜짝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가 되면서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된 거죠. 네, 이번에 할리먼이 노벨문학상을 밥 딜런에게 주면서 밥 딜런의 노래는 귀를 위한 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수많은 명곡이 배출된 것 같아요, 밥 딜런에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그중에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는 노래가 많이들 기억하시는 노래일 텐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친숙하게 옛 기억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Before you call him a man, yes, and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이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고 해서 정말 옛날 기억 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이게 영어로 지금 노래를 부른 건데 한번 가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게 노벨문학상 수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 가사가 시적이고 아름답고 운율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길을 헤매야 한 남자가 사나이가 될까? 그리고 얼마나 먼 바다를 건너야 한 비둘기가 모래에 앉아서 잠들 수가 있나?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포탄들이 날아야 전쟁은 영원히 금지가 될까? 그 대답은 친구여 바람만이 알고 있지.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지. 이런 내용인데요. 이 당시가 베트남 전쟁 때문에 굉장히 반전 운동이 뜨겁고 그리고 미국 사회 안에서 이 인권 운동, 흑인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 운동이 뜨거울 때였는데요. 이렇게 그 당시의 어떤 반전 메시지를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고 아름다운 가사로 담아내는 이런 노래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밥 딜런이 거의 당시에 어떤 저항, 그러니까 청춘의 우상 그리고 저항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국 사회에도 미쳤고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이런 저항의 메시지, 반전의 메시지를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대수나 김민기 그리고 양희은, 뭐 여러 송창식, 윤영주 우리 한국의 통기타 가수 1세대라고 불리는 이 가수들에게도 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시대적 상황을 또 고려해봤을 때 이런 가사가 정말 문학적일 수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인생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름도 시인의 이름을 따서 개명한 거라고요. 네, 원래 밥 딜런의 이름은 로버트 앨런 지머맨이었다고 해요. 밥 예. 딜런이라는 이름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이름이죠. 그런데 1941년에 미국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릴 때부터 하모니카나 피아노, 기타 같은 악기들을 독학해서 배웠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시를 좋아해서 시를 많이 읽었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중퇴하고 뉴욕으로 건너가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밥 딜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 이름이 그 영국의 시인 중에 딜런 토마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밥 딜런이 이 딜런 토마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딜런이라는 이름을 자기의 예명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 이 시에 대한 어떤 본인의 시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었다는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사실 그때부터 포크송으로 시작해서 그런 어떤 반전의 메시지나 그 평화를 갈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포크송으로 시작을 해서 1965년에는 록으로 이 지평을 넓혀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밥 딜런이 록을 시도했을 때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포크송 가수가 왜 갑자기 록이냐, 왜 갑자기 일렉트릭 사운드를 쓰면서 저게 뭐 하는 것이냐 예. 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밥 딜런이
포크송과 록을 결합해서 포크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이제 창출을 해내면서 앨범이 밥 딜런 앨범만 팔린 게 1억만 장이 세계적으로 넘는다고 1억만 합니다. 장. 예, 그러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사랑을 받았던 그런 밥 딜런이죠. 그리고 2008년에는 퓰리처상도 받았어요. 퓰리처상을 받은 이유는 특별한 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가사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가사의 시적인 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을 받아왔던 거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소설가나 시인이 아닌 밥 딜런 가수에게 이렇게 수상이 됐다는 거에서 좀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다는 것은 네. 정말 이변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대중음악까지 노벨문학상 대상자를 확대를 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사실 예. 지금 좋은 소설가도 많고 좋은 시인도 많고 좋은 극작가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범위를 많이 확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노벨위원회가 스웨덴 할리먼이 이 노벨문학상의 지평을 활짝 열어젖혔다라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아니 세계적으로 좋은 작가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는 음악에 대해 주는 상이 있지 않느냐 노벨문학상은 정말 시나 소설 그리고 극작가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뜨겁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밥 딜런 말고도 시나 소설을 쓰는 작가가 아닌데도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례가 있죠. 네, 사실 밥 딜런이 그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처음에 1901년에 노벨 문학상이 생긴 다음에 그 이후에 철학자들 앙리 베르그송이나 그리고 버트란트 러셀 같은 철학자들도 아름다운 글쓰기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예. 1953년에는 영국의 당시 총리였죠. 윈스턴 처칠이 받기도 했어요. 사실 정치인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윈스턴 처칠 총리가 역사적인 글을 쓰면서 탁월한 묘사를 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했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 노벨문학상을 이제 수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논픽션 작가가 받았어요. 기자 예. 출신, 벨라루스의 기자 출신 스페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기억납니다. 작가가 예. 받았는데요. 당시에 체르노빌 사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논픽션을 써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그냥 시인이나 소설가나 극작가가 아니라 논픽션 작가가 받아서 이 스웨덴 할리먼에서 좀 노벨문학상의 지평을 넓히려고 하는구나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철학자 총리에 이어서 가수까지 이렇게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는데 앞으로 시인이나 소설가, 극작가에 한정되지 않고 좀 넓힐 수 있을까요? 이번에 작년의 사례도 그렇고 이번에 밥 딜런이 받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스웨덴 할리먼이 노벨문학상의 지평을 이제는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노벨문학상이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물론 권위 있는 상이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권위가 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실 예전에 많이 기억나시겠지만 노벨문학상 받았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한 번씩 사다 보는 그런 작품들을 한 번씩 사다 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좀 덜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할리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예. 지평을 확대하고 어떤 독자들의 관심을 좀 더 끌어당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계속 그 언급이 됐던 이유, 예. 수상자로 언급이 됐던 이유도 무라카미 하루키 물론 좋은 작가고 하지만 어떤 대중성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노벨문학상 작가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루키가 만약에 상을 받는다면 노벨문학상의 어떤 지평이 좀 확대되는 어떤 계기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밥 딜런이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럼 하루키도 수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밥 딜런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 백나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